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요, 사야 될 시기가 보통 두 가지 시기가 나오는데,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근데 분양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분양 역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뭐냐면 한번 볼게요. 평균 분양가 1,400만 원 첫 돌파. 분위기는 안 좋은데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사가 조금 핀잔을 합니다. 이러니 미분양이 쌓이지.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가 10%나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또 보게 되면 분양가 상승에 미분양 더 쌓이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분양가는 올려놓고, 자, 그렇다면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 미분양이 더 쌓일 것 같은데 건설사는 발 동동 구른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분양가를 올린다고?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진짜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건설사는 바로 위에 나왔던 기사, 건설사 발 동동, 이 기사에서처럼 건설사가 마음이 급하니까 11월에 밀어내기 분양을 통해서 6만 가구를 더 분양한다고 돼 있고요. 미분양이 더 쌓일까 굉장히 걱정하는, 자,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는지 궁금해요. 자, 일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상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고, 더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분양가를 올릴까? 그리고 건설사는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더 쌓이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옛날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사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기와 그때 시기는 2007년과 2008년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접지구 무더기 분양, 고분양가 자충수 2007년 9월 4일입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 미분양 양산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견된 무더기 미달, 실제로 대거 미달을 했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당시 상황에 미분양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진접지구 동시 분양 아파트가 대거 미달하면서 청약을 마쳤고, 당시 상황과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분양가에 대한 실망, 그리고 당시에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10년간 전매 금지를 걸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건설사는 고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했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왜 미분양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매매가는 개걸음, 즉 매매가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분양가는 뜀박질하고요, 미분양을 자초한다라는 기사들이 그때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2007년 9월 달에 진접지구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2007년 12월 달에 보니까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라는 기사가 그때 나오고 있네요. 그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 2007년 12월 7일 고분양가 아파트가 미분양 폭탄을 맞고 있다. 미분양 우려에도 업체들이 배짱 분양을 하고 있다. 자, 실제로 당시에 월드건설, 울산, 그 다음에 김포, 고천에 선보인 월드메리디앙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고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때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은요, 당시 이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큰 흐름이 있었어요. 당시 월드메리디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아파트였는데요. 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가 돈이 되고, 아까 좀 전에 진접지구 얘기했었죠. 진접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전매 제한이 걸리니까 고분양가 아파트이면서도 전매 제한이 걸린 아파트보다는 고분양가 아파트이면서도 전매 제한이 없는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이때 시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를 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는요, 사야 될 시기가 보통 두 가지 시기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침체기 후반에 사지 상승장 후반에는 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당시 이때의 사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고분양가이면서 전매가 제한가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면서 그때 약간 뭐 할인 분양이라든지 기타 그런 분양들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때 고분양가 아파트들은요, 이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전 분양가를 회복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10년 정도 걸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고분양가 아파트 부분에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또 다른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었죠. 자, 2017년 12월 7일 날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이 가능한 곳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는 계속 고수하고 있다, 배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2008년 3월 달 기사입니다. 이때 기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때 기사에 건설사가 왜 이렇게 유지하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것들, 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 고수, 배짱을 부리고 있다. 그게 2008년 3월 달 기사인데요. 자, 미분양 가구 수가 12만 가구를 돌파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들의 고분양가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주택업계에서는 대략 초기 3개월 분양률이 한 50에서 60%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비는 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사를 하면서 분양을 하면 된다. 즉 미분양이 나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공사비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는 고분양가에는 시행사의 욕심도 주요 요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들은 공사비만 챙기면 되지만 시행사는 분양 이윤을 높이려고 고분양가를 고수한다. 즉 바꿔 말하면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아마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시공사는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뭐 공사비 위주로 생각을 하겠지만 시행사 같은 경우는 분양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부 또 조금 낮춰서 분양할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실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분양가에서 미분양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쉽사리 고분양가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2008년 7월 달입니다. 바로 한 3, 4개월이 지난 후였는데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는 사람들이 못 올릴 것, 되게 그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느꼈던 것들은요, 고분양가가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미분양이 더 많아지고 되게 많은 물량들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할인 분양과 기타 정부를 향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폐지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분명히 분양가는 올라갔고요. 그 당시에도 여기 기사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그때도 원재재 가격 상승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때 뭐 레미콘 업체 파업하고요. 되게 많은 부분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후반부에 직전에 미분양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매 제한이 가능한 곳 위주로 고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밀려 들어가다가 거기서 낭패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때 실제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하면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조금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이 드렸던 것처럼, 또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미분양 물량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밀어내기 분양들이 발생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부터는 미분양 추이를 조금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